너도 나도 새학기 선물로 좋은 제품 베스트 5라며 떠들어댈 시기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싶을 만한 신제품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늘 해왔던 겁니다. 디몽크의 테크 5 시작합니다. 갤렉이라고 놀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높은 품질의 스마트폰을 뽑아내는 삼성이 갤럭시 S10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S10e, S10, S10 플러스. 요약하기 귀찮게 3개나 내놨죠. 화면 크기, 카메라 개수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비싼 보급형, 기본형, 고급형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S10과 S10 플러스 두 녀석은 거리감 없이 엇비슷한데 S10e는 조금 배다른 동생 느낌입니다. 가격은 각각 10만원씩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S10 플러스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놈입니다. 화면 크기도 제일 크죠. 6.4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시네마틱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아주 갈수록 이름이 길어지는데 이건 누가 짓는 건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하튼 해당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재현해낼 수 있는 색상 범위가 넓다는 것, HDR10 플러스 규격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기존 대비 36% 많은 색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1200니트, 매우 밝죠. 또한 블루라이트 노출량을 42%로 줄였다고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됐고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도입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손가락과 화면 사이에 공기층 간격을 초음파로 파악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식률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껏 잘 팔리고 있는 걸 보면 문제는 없나 봅니다. 이번 S10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입니다. 흔히 펀치홀이라고 말하는데 열쇠고리 같은 걸 끼우는 곳은 아니고 그곳에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노치 디자인의 지겨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구멍입니다. 동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가림이 적어서 좀 더 쾌적한 시야를 제공할 것 같네요. 전면에는 1000만화소 f1.9 광각, 800만화소 f2.2 심도 카메라 2개의 카메라를 박아 넣었습니다. 꽤 훌륭한 품질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사양이죠. 4K 30프레임 레코딩은 보너스입니다.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망원, 광각, 초광각 모두 설명하면 분량이 길어지니까 메인 카메라만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200만화소 f1.5, 2.4 광각 카메라입니다. 듀얼 조리개, 가변 조리개입니다. 삼성 측에 따르면 밝은 곳에서는 f2.4를 쓰고 어두운 곳에서는 f1.5를 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 마이크로미터, 2.55분의 1인치 시모스 센서가 탑재됐는데 이전과 크게 다름없는 동일한 크기의 센서입니다. 스펙만 봤을 때 품질적으로 갤럭시 S9 시리즈와 월등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신형 모델인 만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다 개선된 이미지를 얻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학식 손떨방 OIS는 당연히 적용됐습니다. S10e는 망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스냅드래곤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엇비슷해진 엑시노스 9820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해외 모델은 스냅드래곤 855입니다. 직구를 하지 않는 이상 선택권은 없습니다. 국내판은 빼박 9820인 거죠.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12GB, 1TB의 저장 공간을 지원합니다. 삼성답게 빵빵하죠. 외부 메모리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4100mAh, IP68 등급의 방수 방지는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급속 무선 충전 2.0도 지원하고요. 다른 스마트폰을 얹어서 소중한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거의 리뷰 수준인데 이거? 제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 시리즈는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으로 S10e가 약 90만원, S10e 약 105만원, S10 플러스가 약 11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S10 플러스 1TB 모델은 174만 9천원. 새학기 선물로 참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 같이 출시한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함께 패키지로 구입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은 한 몸에 다 받겠네요. 조심해야겠어요. 동네 형에게 다 털릴지도 모릅니다. 삼성 때문에 지금 열받았는데 좀 짧게 가겠습니다. 게이밍 마우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사실 누가 뭐래도 로지텍일 겁니다. 저 또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마우스 브랜드가 로지텍이었죠. 지금 소개할 녀석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추억 그 자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2005년 출시 8개의 버튼을 지닌 광마우스 로지텍 MX518이 약 14년 만에 최신형 마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로지텍 G MX518. 히어로 16K 게임 센서, 최대 16000dpi, 32비트 ARM 프로세서, 5개의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온보드 메모리, 여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8개의 버튼, 무게 101g, 적당히 크고 묵직한 진정한 그 전설의 마우스가 돌아온 겁니다.
오리지널 특유의 찌그러진 표현은 생략됐지만 보다 개선된 재질의 표면 나이트폴 컬러를 입혀 클래식하면서도 보기 좋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14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직 국내 정식 발매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로지텍 GMX518의 가격은 59.99달러, 하나로 약 6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제가 한때 또 로지텍 마우스로 날렸던 적이 있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은 마우스가 아니라 눈을 바꿔야 돼요. 얼마 전 제게 외장하드까지 선물로 보내주며 안부 인사도 했으면서 정작 다른 유튜버와 콜라보를 진행한 웨스턴 디지털이 게이밍 맞춤형 아키텍처를 적용한 WD 블랙 SN750 NVMe SSD를 곧 출시합니다. 블랙이라는 이름만으로 설레는데 이번엔 섹시한 방열판까지 곁들였습니다. WD는 모든 저장 장치들에게 색상으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블랙은 그중 가장 비싸고 가장 고사양 장치입니다. 보통 게이밍 및 코어한 작업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두루 쓰이고 있죠. 64단 3D TLC 낸드 기술이 적용된 SSD입니다. 이전처럼 250, 500GB, 1TB 세 가지 모델 외에도 2TB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1200TBW로 가장 높은 내구성을 지녔지만 가장 높은 속도를 내주는 녀석은 1TB 모델입니다. 최대 읽기 속도 3470MB, 최대 쓰기 속도는 3000MB/s. 바로 이전의 WD 블랙 NVMe 모델과 비교했을 때 소폭 빨라졌습니다. 특히 감성이 업그레이드 됐죠. 감성비, 이건 무시 못합니다. 게이밍 모드를 선택할 경우 아낌없는 전력 소모와 함께 최대 퍼포먼스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품은 뜨거워지겠죠. 그때를 위해서 방열판을 옵션으로 내놓은 겁니다. WD의 새로운 블랙 NVMe SSD SN750은 1TB 모델이 358,000원, 2TB 모델이 799,900원에 판매됩니다. 방열판 값은 더하기 1만원씩 하면 됩니다. 가성비, 감성비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디몽크의 테크5 컨텐츠는 CES 2019에서 베스트 VPN 및 베스트 고객 서비스상을 수상한 노드 VPN과 함께합니다. 세계 3대 VPN 중 하나며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공식 사이버 보안 파트너이기도 하죠.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온라인상 사용자 신원을 보호하는 가상 사설망,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바로 VPN입니다. 노드 VPN은 군사급 암호화 기술을 활용, 해커, 데이터 마이너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완벽히 보호하고 지리적 제약을 우회해 여러 광고 및 악성 사이트 차단, 검열된 웹사이트까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역 잠금이 걸린 게임, 웹서비스 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EA의 에이펙스 레전드가 있겠네요. 어쨌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61개국에 5,4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지만 3년 월 3,300원, 한 계정으로 총 6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특징입니다. 30일 이내 100% 환불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 덤이죠. 전세계 여러 웹진과 리뷰어로부터 고평점을 받은 노드 VPN은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OS, iOS,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몽크 전용 URL을 활용하시면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nodevpn.com을 참고하세요. 꽤 이전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VR 헤드셋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었는데 거추장스러운 디자인, 불친절하고 복잡한 설치 혹은 허접한 이미지 퀄리티로 인해 이제 딱히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잃어버린 그 흥미, 제가 680만원짜리 VR로 다시 꿈틀거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핀란드 스타트 기업 바르요가 세계 최초, 아니 세계 유일한 인간의 눈을 닮은 산업용 VR 헤드셋 바르요 VR1을 내놨습니다. 손거울을 붙여둔 것 같은 갑갑한 디자인, 꽉 조이는 헤드밴드, 뒤로 이어지는 케이블은 여전히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이 녀석은 그간 우리들이 봐왔던 VR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정중앙에는 60Hz 1920의 1080 해상도, 3000ppi의 저지속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얹어두고 그 주변부 콘텍스트 스크린은 90Hz 1400의 1600 저지속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조합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디스플레이 패널 2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 아이 트래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사용자의 초점을 정확히 감지해내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고해상도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색수차, 저반사 코팅된 듀얼 렌즈를 적용해서 선명도를 더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마치 인간의 눈 구조와 비슷합니다. 동공과 홍채? 이런 느낌이죠. 바이오닉 디스플레이라고 명명했는데 어쨌든 시야각은 87도, 무게는 헤드밴드 포함 605g. 실제 인간의 눈과 완전히 같다면 과장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놀았던 HTC 바이브 오큘러스 리프트와 비교하면 약 20배가량 더 높은 픽셀 수를 지녔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적인 소비자보다는 프로, 전문가들을 겨냥한 제품으로 실제 산업 디자인, 모델링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에까지 모두 응용할 수 있는 초고사양 V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요 VR1은 현재 북미, 유럽, 홍콩 등 30여 개국에 출시됐으며 가격은 $5,995, 하나로 약 678만원,
아쉽게도 일반 소비자는 구입할 수 없고 산업, 아카데믹, 연구소 등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 세계 유일, 초구사양 이런 단어 좋아하는 삼성과 매우 어울리는 기업이네요. 백해무익하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것 바로 담배입니다. 이제는 마땅한 흡연구역도 없고 가족들 눈치 보기 바쁘기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찌는 담배, 관련형 담배입니다. 니코틴 찌꺼기가 치아에 덜 끼고 탄냄새가 덜 묻고 연무량이 적어 숨어피기 제격이기 때문이죠. 당장 구수한 보리차 냄새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흡연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포기하고 담배를 사는 게 애연가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골수 애연가들을 위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새로운 관련형 담배 글로 시리즈 2 미니를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20% 줄어든 무게와 크기는 언제 어디서나 몰래 흡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길이 약 8cm, 가로 4cm, 두께 2cm, 무게는 85g. 사실 미니라고 하기에는 좀 티나지 않게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360도 히팅 기술, 원버튼 작동 방법 등 구조, 기술은 모두 동일합니다. 배터리는 1200mAh, 한 번 충전으로 무려 15회 연속 작동이 가능하고 기존 모델 대비 33%보다 단축된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15번 줄담배를 피우고 더 빨리 충전하고 또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좋아진 건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2배가량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시리즈가 2900mAh였으니까요.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요. 10만원, 쿠폰 받고 7만원.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루 한 가지. 딱히 티나지 않게 줄어든 크기. 배터리 용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1만원 더 비싸다? 관련형 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글로 시리즈 2를 구입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물론 모두 구매하세요. 전 글렀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5개의 신제품은 끝났습니다. 분명 이 중 하나는 갖고 싶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라면 다음번엔 꼭 맞춰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온 VPN 광고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일단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좀 타협을 보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짧게, 훨씬 짧게 가야 된다고 봐요. 매번 이럴 순 없으니까.